조현영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부총리님께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에서 앞을 보고 대답을 해주시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총리님, 우선 우리 경제가 일부에서는 중증 환자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증 환자한테 주사 몇 대 놔가지고는 그 환자가, 병이 낫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가 낭떠러지 앞에 있는 상황인데,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오늘도 우리 일부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고 있는 LTV, DTI 문제가 마치 가계부채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서 반대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물론 증가는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은 또 한쪽으로 보면은, 우리 부총리 깡통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깡통주택도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아닙니까? 네, 가계부채의 결과.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LTV가 70%로 완화되면은 60에서 70% 그 사이에 약 제가 파악한 보면 한 45조 원 정도가 그 대출이 깡통주택 유형문에서 빠지게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마 부총리 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한다고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꾸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일부 한쪽으로 보면 또 이런 가계 부채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안덕수 의원님께서 이런 얘기, 통합 문제는 우리 부총리께서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 이유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경제를 총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지금 부총리를 격상시켰는데 부총리로서는 통화정책이나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하 문제 등 얼마든지 이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결정 권한은 중앙은행에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네.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내륙 고속철도 사업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내륙 고속철도 사업은 2차 철도 종합망 계획에 의해서 2015년도부터 원래 당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2012년 대통령 선거 때에 그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도 공약을 했던 사업이고 우리 박근혜 당시 후보도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여야가 이거는 공약을 했던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최경환 부총리 청문회 때 부총리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철도나 도로 등 SOC 사업은 지역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하나로 잇는 동력이 된다. 단순히 BC만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10호에 보면은 지역균형 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이 예비 타당 조사가 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고속철도가 BC가 0.39입니다. 또 지금 현재 원주 강릉간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복선 전철로 건설하고 있는 것이 BC가 0.29입니다. 이 경제 논리를 따져서 이렇게 건설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지역 균형이라든지 또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국가재정법 38조 2항 제10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런 국책 사업으로서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남북 내륙 고속철도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그 관계부처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할 생각 없습니까? 요건은 지금 현재 그 금년 1월부터 그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예타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본 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예타 나와서 한다는 그 당연한 말씀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예타에 관계 국가재정법 38조라고 하는 거는 예타에 관계없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예타 중이니까 예타 결과도 보고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언론이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4대강과 산림에 관계돼서 지금 큰 이끼벌레에 대해서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큰비이끼벌레는 문헌에 의하면 1994년 또는 1998년에 국내에서 발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은 이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저수지나 하천 다양한 수기에서 서식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그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 강우에 의해서 태풍이 오거나 또 강수량이 많을 때는 이 쓸려 내려갔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른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환경부에서 철저히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이걸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8월부터 조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농림부 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작년 제가 8월 달에 장관님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비닐하우스가 지금, 보면은 규격화되어 있는 거 있고 규격화 안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재지변이나 아주 폭설이나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을 때 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전부 다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규격화 안 된 농민들 스스로가 비닐하우스 짓는 경우는 그 전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정부에서 좀 대책을 좀 강구를 해달라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예. 의원님, 수차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농업시설물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95년부터 규격 원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그동안에 이런 정책 지원 대상은 주로 이 비닐 온실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격 온실에 한정해 왔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시간이 1분 안 남았는데, 네. 지금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걸 다른 안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골에서 보면, 농촌 지역이나 보면 하우스를 할 때, 이모작을 하는 게 한 80% 이상입니다. 예. 즉 말하자면은 수박이나 딸기나 참외나 메론 이런 것은 농사 그걸 걷어내고 난 후에 모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정부 규격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부 규격대로 하는 거는 단연생, 요즘 복숭아다, 포도다, 감귤이다, 파프리카 이런 경우는 5년, 10년씩 걸리는 겁니다. 그런 데는 정부 규격대로 하니까 되는데 농촌 지역에서 80% 이상이 1년에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 규격대로 하면은 그 이모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말씀 원 가지고 좀 더 저희들이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비규격 온실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것을 규격 온실로 다시 복구를 하면은 그때는 온실 신축 지원 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비규격 온실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대문구 을 민병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